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좀 잘 대응을 하셨나요? 최근 장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좀 쉽게 주는 장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 이런 구간과는 많이 다르죠. 다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전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종목별로 하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용도 많이 좀 감소하고 낙폭이 큰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강하죠.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재미없는 장이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28%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종목이 28%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2%예요.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은 일단 다른 종목들이 좀 갇혀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다른 대형주들이 좀 강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닥에서도 IT 소부장이라든가 반도체 쪽이 좀 따라 움직이죠.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기주들, 모도른 쪽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재미가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가면은 지수가 폭등을 하죠.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다 데리고 가지 않죠. 다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샀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죠. 일별 동향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삽니다. 이때 이제 요날은 이제 만기일 동시호가 때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고요. 이거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데 이 축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를 하죠. 오늘 1300억, 어저께 1900억, 10월 8일날 2800억입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사죠. 하이닉스도 한번 보면은 하이닉스도 최근에 1200억, 어제 1200억, 오늘 530억 하면서 이렇게 이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에 좀 잡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올라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도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종목별로 좀 조정에 들어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박스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상단에 올 때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50% 정도 챙겨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을 50% 챙겼는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종목 업종별로 조정이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잡아주고 다른 쪽은 이미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이 현금을 투입할 자리가 언제든지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상승 구간에서 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나스닥이 좀 급등을 했죠. 애플 중심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우존스도 0.88%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약했죠, 오늘. 근데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잡아줘서 이만큼 버틴 겁니다. 실제로 좀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구간은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가 막 순환매에 돌아서 빨리빨리 내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과 지금 10월장은 차이가 확실히 나는 장이기 때문에 계속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못 오른 쪽, 최악의 경기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쪽을 조금씩 투입을 해서 단가를 맞춰놓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너무 고점 주식이 아닌 밑에서 전혀 오르지 못한 쪽 중심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모아가서 가는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번 구간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는데 손실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전혀 오르지 못하고 최악의 업황을 맞은 종목들, 주식이 전혀 오르지 못하고 빠질 자리가 없는 그런 애들을 밑에서 잘 분할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하고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고요. 대주주 3억 양도세 부분,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뭐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뭐 청와대에서는 그걸 강행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기관이 단타를 치고 외국인도 단타를 칩니다. 샀다 팔았다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시장 자체를 그냥 막 망가뜨려 버리고 좀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들이 나서서 그걸 망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가는 거죠. 최소 그쪽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부, 하이닉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기관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 시장이 하락을 방어를 해준 건 이 두 종목이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은 딱히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선물은 뭐 변한 게 없고요. 옵션도 역시 계속 매도를 치고 좀 특이한 것은 개인이 콜옵션을 20억을 샀다는 점, 요 부분 정도가 오늘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로 해놓고 주식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쪽을 좀 매수한다는 점. 그러면서 경기주들이 업종별로 순환매를 갈 때 그쪽으로 기관과 같이 베팅을 해서 끌어올린다는 점. 주도주 쪽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쪽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계속 한다는 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역시 변하지 않았고요. 올라갈 때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종목별로 못 오른 쪽, 좀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계속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주식 100%를 가지고 있어도 이 상승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못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요 구간에서는 좀 낙폭과대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 이 5거래일 정도가 그렇죠. 그렇게 시장 관점은 다시 한번 변한 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올라도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구간이 아니고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싸게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하면 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GKL을 334에서 3매수를 했고요.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요. 좀 천천히 보고 있고 GKL은 내일 3을 추가적으로 살 예정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내일 좀 보고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테라젠 이텍스는 334에서 지금 3만 매수를 했습니다. 중소형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버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환율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 환율이 저점을 또 갱신을 했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환율이 하락 시에는 내수주가 수혜를 입죠. 내수주가 경기주입니다. 경기주에 이런 호재가 하나 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소기업 낙관 지수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도 시황과 함께 자료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